소식입니다. 조용히 M5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됐죠.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우리가 아이패드 프로에 바라는 게 더 높은 성능인가 동시에 의문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처음으로 M5가 적용된 기기로서 전작 대비 어느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항목별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애플의 속내는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M4 아이패드 프로 2테라,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M5 아이패드 프로도 동일하게 2테라로 준비해서 둘 다 16기가 램 버전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가급적 동등한 환경에서 M5 칩셋의 성능 향상을 분리해서 보려고 했어요. 둘 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맞췄고요. 실내 온도 25도, 테스트는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배터리 잔량 70에서 80% 사이로 맞춰서 시작했습니다. 콜드 스타트로 3회 평균값을 사용했어요. 살짝 스포하면 성능 개선 폭이 6%부터 많은 건 108%까지 애플이 아주 노골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M5 칩셋에 꽉꽉 담아뒀습니다. 점수 보면서 구체적인 해석도 함께 해드릴게요. 먼저 긱벤치 6로 CPU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싱글코어의 점수는 보통 우리가 아이패드로 하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작업에서의 성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터치 반응, 웹 서핑 반응 속도 등등 우리가 빠릿빠릿하고 버벅임 없다고 느끼는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일상 용도에서 부드럽지 못하거나 버벅인다고 느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체감될 요소는 아니고요. 10% 성능 향상이면 한 세대만의 개선으로 준수한 편이라고 보면 돼요. 멀티코어 점수는 모든 고성능 코어와 저전력 코어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총 작업 처리 능력인데요. 8.4%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고성능을 내야 하는 작업에 GPU와 뉴럴 엔진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또 일상적인 작업에서의 성능은 충분하다 보니까 아마도 애플은 CPU의 성능 개선보다는 전력 효율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GPU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3D마크 스틸 노마드를 돌려봤습니다. 스틸 노마드는 고사양 게임에서 3D 장면을 픽셀화시켜서 모니터로 표현하는 레스터화 성능을 측정하는 테스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성능 개선 폭이 9.5%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애플에서 전통적인 그래픽 처리 방식보다는 레이트레이싱이나 AI 연산 쪽에 좀 더 최적화된 방향으로 설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어서 한 테스트에서 예상이 어느 정도 들어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라베이는 GPU의 레이트레이싱 연산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레이트레이싱은 빛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현실적인 그림자와 반사, 조명 효과를 구현하는 매우 높은 연산 능력이 필요한 기술인데요. 여기서는 무려 24.3%의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한 세대 만에 달성한 상승폭이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큰데, 앞에서 본 레스터화 성능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애플이 레이트레이싱 성능 강화에 특별히 더 집중했고 향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고사양 그래픽 환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애플이 게임 시장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 루머로도 향후 콘솔을 대체할 기기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소형화된 콘솔에서 가장 불리한 성능이 레이트레이싱이거든요. M5가 설계된 성향을 보면 적어도 메탈 포팅된 게임에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말고 GPU의 연산 성능 자체를 보기 위해서 긱벤치 6 GPU 컴퓨트 스코어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긱벤치 컴퓨트 스코어는 게임 성능을 대변하는 점수가 아니에요. 보통 깡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GPU를 엄청나게 빠른 계산기로 활용했을 때 성능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동영상 편집 시 플레이백 성능이나 렌더링 속도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34%로 엄청나게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M5 GPU 아키텍처가 크게 개선된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플이 CPU는 효율성 위주로, 그리고 GPU는 전문가용 앱을 위한 컴퓨터 성능 개선과 소형 게이밍 콘솔 역할을 염두에 둔 레이트레이싱과 같은 차세대 그래픽 성능에 확실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에서 강조한
AI 관련된 벤치마크를 보겠습니다. 뉴럴 엔진을 활용한 경우를 먼저 보면 싱글 프리시전은 6.5%, 하프 프리시전은 16.6%, 인터에잇은 17.8%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스코어의 비중을 보면 인터에잇, 하프 프리시전, 싱글 프리시전 순인데요. 인터에잇은 페이스 아이디,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카메라 효과, 사물 인식, 음성 인식과 같은 대부분의 일상적인 AI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프 프리시전은 이미지나 영상 편집을 위한 앱에서 프레임 보관, 노이즈 제거, 피사체 제거나 이미지 생성 등등 AI 활용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싱글 프리시전은 AI 모델 학습과 과학적인 연구 개발 용도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쓰는 기기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도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 향상 폭도 우리와 연관성이 높은 순으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향상폭 자체를 보면 한 세대만의 변화라고 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점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AI 연산을 할 때 다양한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뉴럴 엔진은 효율성이 아주 뛰어나서 AI 연산 시에 많이 활용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효율성으로는 부족한 엄청난 AI 연산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전력 소모는 더 많지만 GPU를 AI 연산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긱벤치 AI를 GPU로도 돌려봤어요. 그런데 성능 향상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랍습니다. 싱글 프리시전도 26.9%, 하프 프리시전이 93.7%, 인터에잇은 무려 108.1%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GPU의 깡 성능, 긱벤치 컴퓨트 성능이 M4 대비 34% 향상됐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M5의 GPU는 전통적인 그래픽 구현 성능보다 근본적으로 AI 가속에 최적화되도록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M5는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위해 설계한 칩셋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직 애플 생태계 내에서 이 놀라운 AI 성능을 활용할 킬러 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하드웨어적 기반은 확실히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다빈치 리졸브 프로레스 렌더링 테스트에서도 불과 6% 정도의 시간 단축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다빈치 리졸브 렌더링은 주로 미디어 엔진 성능에 의존하는데 이미 M4에서 미디어 엔진이 완성도 높게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M5에서는 단순 인코딩 시간 단축보다는 AI 기능과의 연계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플이야말로 가장 미디어 엔진의 진심이었던 회사였잖아요. 그런 애플조차도 지금 AI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온디바이스 AI 활용성을 차별점으로 승부수를 띄워보려고 하지 않나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M5는 두말할 것 없이 AI 최우선으로 설계된 칩셋입니다. 아쉬운 점은 당장 이 뛰어난 칩셋으로 아이패드에서 이런 것도 돼요. 불과 이게 몇 초 만에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애플의 그 어떤 기기에서도 AI 성능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죠. 일단 M5로 애플의 미래 전략에 대한 무게중심이 확실히 AI에 있음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그 그림을 흥미롭게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제가 M4 아이패드 프로를 쓰면서 M5로 이동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제가 아이패드로 하는 가장 무거운 작업이 다빈치 리졸브 정도인데 여기서는 성능 향상이 크게 체감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온디바이스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용도가 나온다면 M4 유저인 저조차도 M5는 탐날 만큼 AI 성능 개선은 놀랍도록 크기 때문에 그때는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그게 맞을까? 내 예상이 틀릴까? 애플은 온디바이스 AI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